네, 이른바 승리 단톡방 멤버로 불리는 가수 정준영, 최종훈, 또 유명 걸그룹 멤버의 오빠죠. 그 세 명이 어느덧 법원 선고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여성을 만취하게 한 뒤 집단 성폭행을 하고 그 영상을 서로 공유한 혐의인데요. 어떤 죄값을 치르게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검찰이 각각 몇 년형을 구형했다고요? 네, 검찰이 정준영에게는 징역 7년을 함께 기소된 가수 최종훈에게는 징역 5년형을 구형했는데요. 앞서 이 두 사람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과 같은 해 대구에서 만취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또 그 영상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는데요. 이 두 사람에게 5년과 그다음에 7년이 각각 구형됐고, 근데 이 두 사람과 함께 기소된 인물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걸그룹 멤버의 친오빠 권 씨라는 인물인데요. 근데 이 권 씨라는 인물에게는 더 무거운 징역 10년이 구형됐습니다. 네. 근데 왜 권 씨에게만 징역 10년이 구형됐을지, 왜 유독 무거운 형이 구형됐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실제로 행위한 것만 보자면 정준영 씨가 가장 중한 형을 이제 구형을 받는 것이 맞는데, 정준영 씨보다 3년이나 더 높은 형을 이제 구형을 받았기 때문에 왜 그런 것이냐라는 이제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요.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 마약 투여 혐의로 그 전에 이 권 씨 같은 경우에는 구속 수사를 받았고 실제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2006년의 일이기는 합니다. 2006년에 지인들에게 대마초 거래를 알선을 하고 대마초를 본인이 또 3차례 정도 피운 혐의로 실제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마약으로 인해서 실제로 형을 선고받았던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던 건 아니냐라는 일각의 의견도 있고요. 사실은 수사 기록이나 재판 진행 상황을 정확히 봐야 알겠지만 일단 재판부에서는 권 씨에 대해서 그 실제 행위를 행한 것에 대한 그 죄질이 굉장히 나쁘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양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고려가 될 수 있는데 본인이 재판에 임하는 반성하는 태도라든지 아니면 합의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까지 사실 다 고려해서 양형이 정해지는 것인데 구형을 할 때에도 그런 부분도 사실은 감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일단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권 씨에 대해서 이제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10년을 구형한 것이라고 보이고요. 실제로 이게 또 구형이 됐다라고 해서 권 씨가 정준영 씨보다 반드시 형량이 높게 선고될 것이냐, 그거는 또 아니기 때문에 그렇군요. 실제 선고되는 그 형량을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또 이들이요,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피해 여성들에게 사죄하려고 노력했는지 또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최후 진술 때는 사과를 했다고요. 네. 이 합의라는 거는 합의의 전제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네. 본인의 범죄를 인정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한 다음에 그 이후에 합의라는 게 진행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아마 현재까지 이 정준영이나 모든 사람들이 진심 어린 사과 그리고 본인의 행위에 대한 어떤 인정 같은 거를 안 했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 최후 진술을 하는데 그나마 뒤늦게 그런 얘기는 했어요. 정준영 같은 경우는 저의 어리석음이 너무 후회되고 지금이라도 이제 그 사과를 드린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제 합의의 전제 단계로 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최종훈 같은 경우는 그 부도덕한 그 어떤 행동 이런 거에 대해서 부끄럽다고 사과를 했는데 사족은 좀 붙였어요. 어떻게요? 그 윤단 관련돼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최종훈이 이 이른바 얘기하는 특수강간의 법리를 약간 오해하는 것 같아요. 특수강간 그 윤단 사건에 있어서는 직접적으로 성관계를 하지 않았어도 행위자들 옆에 있으면 같이 처벌받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부분을 좀 간과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억울할 거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제일 이제 아쉬운 부분은 권 씨입니다. 네. 권 씨 같은 경우는 아마 약혼을 했던 모양이에요. 자기 약혼자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가족 그리고 이제 이 걸그룹 활동을 하는 내 동생 이 세 사람한테 미안하다고만 사과를 했어요. 그렇군요.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그 사과 표명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 사람이 각기 다른 어떤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네, 사실 판사 앞에서 이렇게 세 사람이 고개를 숙이기는 했지만 진정성에 의심이 드는 건 그동안의 태도 때문입니다. 한번 보시죠. 피해 여성들한테 할 말 없으세요? 공연 당시 약물 사용하신 거 맞으세요? 성범죄 인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대중 앞에 최소한 피해자들도 보고 있을 그 순간에도 사죄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사실 그 걸그룹 멤버의 오빠 권 씨는 그 이후에 네. 논란이 되는 그 댓글인가요? 그걸 SNS에 올렸잖아요. 네, 맞아요. 이 지금 단톡방 멤버들이 여론의 이제 비판, 그러니까 문매를 맞게 되는데요. 당연히 이 SNS에도 막 이게 누리꾼들이 그럴 수 있느냐, 뭐 사과해라라고 했더니 오히려 당신이 판단할, 그쪽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보고요 하면서 그 비판 댓글을 단 네. 누리꾼들을 마치 나무라는 내용을 달았고요. 또 그렇군요. 그러면서 자신의 굉장히 당당한 심정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또 사실 재판이 시작됐을 때도 혐의를 부인하는데 급급했다. 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사실 지난 7월에 첫 번째 이제 정식 재판 때만 하더라도 정준영 씨 이제 변호인이 한 얘기기는 합니다. 불법 촬영 혐의는 인정하지만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라면서 사실상 이제 불법 촬영 혐의, 그러니까 증거가 명확하게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하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이제 혐의점들에 대해서는 다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었거든요. 그리고 최종훈 씨 역시도 최종훈 씨의 이제 변호인이 밝히기로는 베란다에서 피해자를 만났지만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고 대구에서 있었던 사건 자체에 대해서 사실 기억이 없고 성관계가 있었다라고 해도 이건 피해자의 한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합의하에 성관계다라는 취지로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재판이 시작됐을 때 본인의 유불리를 다 따져서 본인에게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되는 것만 인정하고 아닌 것은 부인을 하던 그런 입장이었는데 어쨌든 뭐 최후 변론에서는 최후 진술에서는 죄송하다라는 이제 취지를 밝히기는 했지만 첫 번부터 사실은 인정을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입장 태도가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왜 인정하지 않았느냐라고 또 비판의 시각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최후 진술에서도 계속해서 성폭행은 아니었다, 합의하에 성관계였다 이걸 고소하고 있는데 뭔가 숨은 전략이 있는 겁니까? 왜 그런 거예요? 일단은 저희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볼 네. 수는 없기 때문에 재판 기록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네. 근데 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특수 중간간의 형량을 비교를 하면 특수 중간간의 형량이 사실 월등히 높습니다. 그렇군요. 월등히 높기 때문에 네.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특수 중간간이 인정이 돼버리면 정말 실형이 예상이 되는 경우가 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형량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는 특수 중간간에 대해서 이제 각자들이 이제 개입을 했던 사람들끼리 말을 맞춰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부인을 해야만 어느 정도 이제 형량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렇군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부인을 했을 때 무죄가 나오면 좋겠지만 네. 만약에 무죄가 선고되지 않고 유죄가 나오게 된다면 전부 인정을 하고 선고가 되는 경우보다는 훨씬 더 상대적으로 형량이 높게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성폭행 혐의가 무죄가 나오면 결국엔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구속사는 되지만 그런 경우는 형량이 그닥 높지 않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 준강간 같은 경우는 형량이 엄청나게 세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빠진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게 문제가 될 것 같긴 한데요. 이 팬들이 양분돼 있나 봐요. 네. 이 두 사람. 집행유예 프리즈 7년이면 검사가 다 처벌한 거다. 본보기로 지금 이러는 거 아니냐. 제발 집행유예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다면 또 일부 팬들은 그런 얘기 합니다. 옹호할 걸 옹호해라. 네. 응? 이게 무슨 집행유예감이냐. 잘못했으면 처벌받아야지. 이렇게 양쪽으로 나뉜 그 여론이 조성되고 있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들이 혹시 전자발찌를 차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사실 전자발찌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는 것이고 사실상 재판부의 판단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검찰이 구형을 하면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라든지 신상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일단은 명령을 내려달라라고 했지만 전자발찌 부착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전자발찌 부착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높다라든지 그럴 때 이제 명령이 내려지고 첫 번째 초범이라도 이제 전자발찌 부착되는 경우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해서 성폭행을 했다라든지 그런 네. 성범죄에 대해서는 초범이라도 이제 부착이 되지만 사실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고 재범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라고 보면 전자발찌 부착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